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안이라고 하면 가장 고민 많이 되는 부분이 이런 해킹 사고일 것입니다. 많은 공격자들이 해킹을 시도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해커들은 악성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제일 떠오르시나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보통은 이런 해킹들이 많습니다. 해킹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축해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거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자동화시키고 에이전트화시키고 분산화시키고 은닉화시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킹당했을 때 해킹 당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해킹은 많은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임을 명심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 해킹 기술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해킹 기술 내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네이버라든지 그런 다른 곳에서 해보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것 자체는 다 범죄입니다.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주의하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 진단하기 위한 목적의 모의 해킹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가 우선시 됩니다. 내가 모의 해커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보안 담당자가 사전에 허가하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범죄 행위이며 바로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해킹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크래킹,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 훼손하는 방식이죠.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행위 속 해킹이 바로 이런 크래킹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해킹은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해킹은 개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프로그램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찾아서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사람이 해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서 발생된 부분이 해커톤이라고도 하죠. 해커톤도 이런 핵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누스 토발드라고 하죠. 리누스 만드는 리누스 토발드죠. 해커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은 착한 해커인 윤리적 해커 화이트햇도 존재하고요. 나쁜 의미의 크래커인 블랙햇 해커도 존재합니다. 해킹의 공격 기법은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패킷 스니핑, 스니핑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식도 존재하고요. 데이터 스캐빈저로 하는 데이터 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함께 추출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미 지워진 데이터나 아니면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수정인 부분이죠. IP 스푸핑이라든가 ARP 스푸핑, 이메일 스푸핑이나 DNS 스푸핑과 같이 실제로 데이터를 변경시켜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SQL 인젝션 같은 부분으로 데이터를 직접 변조시키거나 데이터를 알 수도 있을 거고요. 크로스 스크립팅 같이 별도의 게시판이나 웹메일에 악성 스크립트를 넣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가로채기와 기밀성, 그 다음에 불법 수정이 무결성. 그럼 방해 쪽은 뭘까요?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로지컨 범위라든지 디도스, DR도스 같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방식도 존재하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같이 서비스의 다운도 유도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트랩워나 백도어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 심어놓고 고의적인 경로로 오픈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시려면 방제 불가입니다. 방해의 방, 제어의 제, 그다음 불법 수정의 불, 그다음 가로채기의 가까지. 해커를 어떻게 보통 해킹을 하시냐고 물어보거나 모의 해커들을 보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심어놓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악성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거나 분산 서비스 공격, 악의적 공격도 많이 실행시키고 자기 복제와 정상 파일의 삽입 등을 수행해서 모든 공격을 일으키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류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호스트 의존형, 호스트 독립형, 기생을 하느냐, 기생을 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죠. 기생한다, 기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때 뭐 트랩도어 같이 백도어라고 하죠. 미리 숨겨놓기도 하고 조건이 만족할 때 처리하는 논리 폭탄, 그 외에 마음대로 조정하는 트로이잔, 홀스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스스로 복제하면서 이용하는 웜, 그리고 디도스를 일으키는 좀비 PC까지 이렇게 다양한 악성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존재 가능 여부에 따라 의존형, 독립형으로 구분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랩도어나 백도어 같은 것이 이제 공격자가 복잡한 공격 없이 신속하게 용이하게 시스템 접근 가능한 방식도 존재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만 동작하는 논리 폭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자 권한을 이용하여 이제 파일 권한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용자가 인지 못하게 수용하는 트로이 목마도 존재하고요.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죠. 자신의 코드를 삽입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파일들 없이 호스트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존재하고요. 웜이라고 불려서 자신의 실행 코드 복제해서 이용하는 방식도 존재하고, 그 다음 좀비라고 해서 그 제어권 획득한 다음에 사이트에 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죠.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퀴즈를 통해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와 같이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감염시키고자 했을 때 파일 검색, 자신 코드 등을 삽입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악성 코드죠. 호스트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이러스죠.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제어권이나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이런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이란 용어가 생겼죠.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용어가 안티바이러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